사실상 사법 리스크가 끝이냐? 그래도 재판중지법은 왜? 그 파기환송심이 헌법 84조를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결국 이 민주당의 해석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고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라며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은 결국 이 어찌 보면 형량 결정만 남은 것 아니냐라는 법조계 일각의 관측이 나왔던 저 선거법 재판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덩달아 위중교사 2심 재판부도 그럼 우리도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남은 재판은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송금인데 이 세 개 재판의 재판부가 판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남은 관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 전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헌법 68조를 들었습니다. 헌법 68조,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과 이 항소심 재판부의 설명대로 대통령이 되어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문구는 설명하기 어렵다.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 상실할 수 있다라는 헌법 68조가 왜 필요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헌법 68조는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 선고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 68조는 어쩔 거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자는 거다. 라고 박수현 의원이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의원 설명대로라면 민주당에선 일부 재판이 연기됐다 하더라도 남은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강행하겠다라는 얘기인 셈입니다. 자, 야당에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떠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습니까?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입니다.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우겠습니다.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죄 있는 권력자는 법망을 피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법원에도 촉구합니다.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십시오. 야당에서는 법원이 권력자의 눈치 보느라 꼬리를 내렸다라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김관섭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비판하는 지점은 또 따로 있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대통령이 되면 이제 재판을 중지한다. 이제 헌법 제84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재판부 설명하지 않고 84조의 취지를 존중해가지고 재판을 중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판부는 84조는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자기는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판사에 대해서 좀 약간 이해가는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판사 개인 홀로 저 거대한 민주당하고 저 거대한 대통령을 당해낼 수 있겠어요? 재판 계속 한다고 하면 바로 탄핵하든지 뭐 하든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용기 있고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탄핵이랄지 어떤 입법부의 어떤 거대한 힘자랑에는 판사는 독립기관이 개인이거든요. 그걸 사실은 이제 버텨내기 어렵죠. 그리고 정말 대쪽 같고 정말 소신 있는 판사 아니면은 사실은 재판을 계속 하겠다고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마침 헌법 84조가 있으니까 이건 해석이 나름이니까 나는 이쪽으로 해석한다 하고 어떻게 보면 정면 충돌을 피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서울 고등법원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하급심에 있는 1심의 법원들도
아마 마침 잘 됐다. 저렇게 해주니까 본인도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앞서서 가면 사실 욕 많이 얻어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다 재판 중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한 것과 관련해서 또 박수현 의원이 올린 SNS 관련해서 68조 2항에 보면 판결로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판결로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은 재판을 받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68조 2항은 대통령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는 헌법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조항을 같이 유추 해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소추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걸 기소를 해석을 해요. 기소냐 재판도 포함되냐. 그런데 68조 2항에는 판결로 자격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소추는 기소만 의미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당연하거든요. 박수현이 SNS에 올렸는데 뭐 아주 제가 볼 때 합리적이고 뭐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이미지도 좋으신 분인데 저 SNS 내용은 틀린 거죠. 왜 틀린 거냐면 명확하기 위해서 법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84조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법에 여기서 소추는 기소만 의미한다. 이렇게 법을 정하는 게 명확히 하는 거지. 다른 조항과 충돌되는데 이건 재판도 포함되는 것처럼 법을 바꾸는 것은 헌법을 해석을 잘못해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이제 헌재 가서 판단을 좀 받아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관삼 변호사님께 보시기에는 해당 재판부가 이 겁을 먹고 무기력한 개인이 굴복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복경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환영하고 대단하다 그러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그 판사 개인을 욕하고 막 사법부를 명예를 훼손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참 아쉽게 생각할 거예요. 특히 이 문제는 이미 대선 전부터 뭐 국민의힘 분들은 부인하겠지만 다수가 소추는 기소와 재판 모두가 다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이다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판사가 자기 대통령이 무서워서 그만둔 게 아니고 그러한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왜 저런 제도를 도입했냐면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국민들에 의해서 역대 최대 가장 많은 표로 당선이 됐어요. 물론 50%는 넘지 못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바로 엊그제 반영됐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짜자잘한 여러 그 재판들이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일은 못하고 재판받으러 가야 돼요. 그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그런 우리 국익을 고려해서 재판까지도 중단되는 게 맞다라고 헌법학자들이 그 해석을 하고 또 헌법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자라는 것이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대통령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제도적 보완을 해서라도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해줍시다라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젊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그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통령도 일을 못하게 했으면 이거는 곧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못 나가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국민들 불편하게 만들겠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5년 동안 오롯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임기 끝나면 또 재판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석에 있어서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형사소송법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두는 것 이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현재 추세로 볼 때 그 법원 각 법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재판을 멈춰질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게 단지 이재명 대표뿐이냐? 또 다음번 대통령은 또 재판에 계류 중인
대통령이 탄생 안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저는 판사들께서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68조에 대해서는 저는 잘 해석을 잘 못하겠으니까 우리 조기현 변호사께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